(10년) 이상 우리 통신사만 쓴 사람 중에 핸드폰 바꾼 지 2년 넘은 사람 중에 한 달에 통신비를 5만 원 이상 쓰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할인 혜택을 줄까? 그런 고객이 몇 명인가 이 대리? 저는 과거에 온라인 서비스 기획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문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정 조건에 맞는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았는데요. 데이터를 엑셀처럼 손쉽게 열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커다란 데이터 통에 든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커리를 날려야 했어요. 또 방대한 데이터 통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오래 걸렸죠. 데이터팀의 개발자님들께 요청해서 며칠 만에 받아내곤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받은 데이터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순간 그 이후의 시간은 반영하지 못하는 죽은 데이터라는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매출 지표를 수합할 때 여러 채널을 통해 판매된 데이터를 합치면 온라인 전체 매출이랑 맞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각기 다른 채널에서 집계되는 데이터는 항상 잘 맞지 않았죠. 크던 작던 조직이라면 아마도 이런 데이터 관련한 문제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입니다.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조직에 따라 IT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하나로 관리되기 어려운 현상을 뜻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갖게 됐죠. 하지만 분석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양이 더 많은데요. 데이터란 잘 쓰면 금이고 못 쓰면 똥과 다름없죠. 오늘 소개할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문제 하나를 획기적으로 파고들어서 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하고 있지만 상장사 중에는 유일하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단독으로 서비스하는 사스 기업이에요. 공룡들하고 싸우는데 사업 범위가 좀 작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뉴욕 증시에 상장하여 따상에 성공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 읽어드립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라클 출신의 개발자들이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합니다. 창업자들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눈송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였죠. 그전까지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오라클, 셉, 테라데이터 등이 주도했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시키면서 가볍고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했죠. 이 창업자들이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기술을 선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창업자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성공의 주역은 현재의 CEO 프랭크 슬루트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슬루트만은 이미 2번이나 IPO에 성공한 인물이었죠. 첫 번째는 2003년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볼랜드 소프트웨어. 망해가는 기업을 현금 흐름에 집중해서 되살리고 2007년 나스닥에 상장시켰고요. 뒤에 EMC에 인수시켰죠. 두 번째 회사는 서비스나우. IT 서비스 관리, 인사 관리, 고객 관리 등을 관리하게 해주는 워크플로우 스타트업인데요. 슬루트먼이 조인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를 안정화시켰고 현재는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 영역의 리더가 되었죠. 두 번의 엑시스로 부자가 된 그는 요트 경주를 주최하거나 몬테나 목장에서 동물복지 재단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료한 시점에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러브콜을 한 거죠. 그는 62세로 스노우플레이크에 조인하는데요. 취임 후 6개월 만에 드래고니아 투자그룹, 세일즈포스 등의 투자를 줄줄이 유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리더라고 해요. 사무실에서 암투를 벌이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조직은 한 달 만에 성과 중심 기업으로 변신했죠. 또 스노우플레이크를 단순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허브로 성장시켜 데이터 마켓, 앱 개발, AI 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략 가능한 시장의 규모를 140억 달러에서 810억 달러까지 확장했죠. 이러한 혁신 아래 스노우플레이크는 2020년 9월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기록합니다. 슬루트먼은 회사 지분을 6% 들고 있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37억 달러, 한화로 4조 2,850억 원 가량이에요. 창업한 지 8년 된 회사에 고작 16개월 전에 합류한 슬루트먼이 억만장자가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공동 창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진 분우와 디지빌의 지분은 3%, 나머지 2명은 공시할 만큼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기술자인 창업자들이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회사 운영은 CEO에 맡긴 덕분에 CEO가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죠. 아니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만든 제품이 도대체 뭐길래 워런 버핏도 초기에 투자를 하고 시총도 높은 걸까요? 개발자분들에겐 익숙하고 잘 아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이 낯선 분들에겐 데이터 창고? 그게 뭐길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피셜 채널에서 제공하는 데모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뉴욕의 자전거 렌탈 서비스인 시티바이크 트립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프레드시트를 보는 것처럼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워크시트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 없이 SQL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기획자도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재미있는 기능은 우리에게 없는 데이터일지라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매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는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렌탈 사용량과 비교를 하는데요. 온도에 따라 사용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주얼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서비스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AWS나 애주어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읽어와서 분석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파치 하둡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런 전문가를 둘 수도 없고 공급도 부족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가볍고 빠르게 사용 가능한 분석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SaaS 형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높은 기업 가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요즘 시대의 원유에 비유하는데요. 클라우드는 이 원유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원유를 분석하고 정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의 30%만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내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하고 있죠. 아직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기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과연 여기서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쓰면 구글의 클라우드와 AWS를 동시에 쓰고 있다고 해도 이걸 통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의 문제가 1도 없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월 구독료를 기반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모델이라 가입 규모에 따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또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슬루트만이 들어오고 나서 투자한 세일즈포스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현재 고객 관리, 즉 CRM 시스템 1위 업체죠. 세일즈포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하고 또 세일즈포스가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태블로 같은 비주얼 소프트웨어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데이터를 친숙하게 엑셀처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실제 매출도 적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은 5.92억 달러. 사실은 매출보다 성장세에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1년 2분기 매출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4%포인트 올랐습니다. 2019년 7월 1,547개였던 고객사는 2020년 7월 말 3,117개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도어대시, 넷플릭스, 어도비, 오피스 디포 등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죠.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빅3 업체들은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거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먹구름이 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오라클 같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 업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아직까지 시장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밝지 않습니다. 2021년 2분기 영업손실은 2억 달러로
기준으로 여전히 순적자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높지만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경쟁사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를 택했습니다. 2019년 6월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출시했는데요.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타 기업에게 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징은 데이터가 실제로 복제되거나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를 통해 필요할 때만 상대방의 데이터에 접속하는 방식이기에 직접 데이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따라 데이터가 거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충분히 없는 상태라 그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점차 빠른 속도로 기록되고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여기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도와주는 기업들은 역시 가치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스노우플레이크 읽어드렸습니다.